안녕하세요.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 화면 너머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느새 만 57세가 되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하는 아련함과 함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연한 고민이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968년에 태어나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험하고도 값진 여정이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며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셨고, 30대에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며 달려오셨습니다. 40대에는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 사이에서 허리가 휘어질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오셨고, 50대에 들어서면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모님과의 이별, 아이들의 독립, 그리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셨죠. 참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고, 마음이 힘들어도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워서 혼자 속으로만 사겨온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셨다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 라는 주변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고,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야지 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느라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했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남성이셨다면 가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조율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리하셨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30대에 겪으셨고, 2008년 금융위기도 40대 초반에 경험하셨죠. 그때마다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지 고민하는 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랐을 시절도 있으셨을 거고요. 건강 문제도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부터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했고, 50대에 들어서면서는 정기검진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예전에는 남의 일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내 일이 되었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도 쌓였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동네 엄마들과의 미묘한 경쟁구도, 친척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들. 때로는 이 모든 관계를 다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그 의지와 끈기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오신 그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2026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는 단순히 또 다른 1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내리게 될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택과 정리의 해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서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축소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의 크고 작은 문제들,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아이들 교육 문제, 시댁이나 친정의 크고 작은 갈등들,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감,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감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숨이 막힐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여자는 참아야 한다, 엄마는 모든 걸 다 해결해줘야 한다, 며느리는 시댁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아픔은 뒤로 미루고 살아오셨죠. 집안일부터 아이 교육, 부모님 간병까지 모든 것이 여성의 몫이라고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남성분들 역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가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어른이 되었으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약해 보일까봐 참아왔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자가 그런 걸로 힘들어한다고 라는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이 그동안 떠안고 있던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들을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구분을 한다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충분히 헌신해온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앞으로의 긴 인생을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시느라 지쳤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구나 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보시는 거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남편과는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만들어 가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어른이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 일을 구분해보세요.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을 끊기는 어려워서 예의상 어쩔 수 없이 한번 인연을 맺었으니까 하면서 유지해온 관계들 중에는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시간과 돈만 들고 얻는 게 없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만 받게 되는 관계들 말이죠.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냉정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기 위한 선택입니다.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3명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3가지 핵심 키워드는 선택 정리, 책임의 재편, 그리고 방향 확정입니다. 첫 번째 선택 정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올해의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세요. 참석하는 모임들을 점검해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만두세요. 예를 들어 의무감으로만 참석하는 동창회나 친목회, 스트레스만 받는 분야회 활동, 효과가 없는 건강관리법 등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책임의 재편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재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일을 여전히 부모가 챙겨주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꿔보세요. 직장에서도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선배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향 확정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명확히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계획, 건강관리 방법, 부부관계 개선, 취미나 자기개발 등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이 새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크게 버리거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여러분께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마치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여러분의 운세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올 한 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3월이 되면 가장 먼저 느끼시게 될 변화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연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로 시작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좋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가 혹시 이런 일에 관심 있으실까요? 라는 제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은 평소 자주 가던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새로운 일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문화센터 강의에서 만난 사람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그동안 육아나 살림 때문에 미뤄두었던 자기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꽃꽂이, 서예, 요리, 언어 공부,
컴퓨터 활용, 손뜨개질,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한 취미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만난 사람이 소규모 창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언어 공부를 통해 번역이나 통역 일을 의뢰받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손뜨개질 실력이 늘어서 작은 판매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컨설팅이나 자문 형태의 일자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면 어떨까요? 라는 식의 제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좋은 조건의 이직 제안이나 승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강의나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 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에 들어서면 금전적인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연체되었던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게 되거나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연금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오래전에 가입한 적금이나 펀드가 만기가 되면서 목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나 보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돈이 들어오는 주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성실하게 맺어온 인간관계들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래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하거나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가 소문이 나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나 협력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래 해오신 일, 숙련된 경험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욱 안정화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의 재물운 특징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재물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재물운이 특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계약들을 정리하고 수익 조건을 재조정하는 데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월세나 임대료 인상, 기존 거래처와의 조건 개선, 새로운 수익원 확보 등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해 안 보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검증된 사업 파트너, 명확한 계약 조건 등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하는 투자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일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만 예외라는 생각으로 평소 원칙을 어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판단착오보다는 정리가 안 된 구조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신 통장과 계좌를 기능별로 분리하고 수익이 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금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이나 안전한 투자처에 넣는 습관을 만드세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가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됩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확장 직전의 점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사업을 벌이거나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일의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배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건이 확실히 좋아질 때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이 힘들다거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는 이직하지 마세요. 나이를 고려할 때 이직에는 더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현재 자리에서 내부 조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고객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올해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실행 후에는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하는 약속보다는 문서와 계약, 기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책임질게라고 하면서 일을 떠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올해는 선을 긋는 능력이 곧 실력이 되는 해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남의 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아이들 학교 학부모, 각종 모임 사람들, 친척들까지. 때로는 그 관계들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지치게 되죠. 하지만 올해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면서 정말 중요한 인연들만 남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학부모 관계는 자연히 줄어들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직장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인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얕은 관계들이 정리되면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빠르고 약속을 잘 지키며 감정 기복이 적은 현실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정이나 끝까지 책임지려는 패턴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불쌍해서 한번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같은 이유로 계속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좋은 사람보다는 오래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보다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50대 후반인 여러분께는 건강과 에너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특히 에너지의 강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입니다.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더욱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반면 6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12월 초는 무리하시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이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휴가를 내서 쉬거나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특히 수면,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시고 소화와 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루틴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올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결정들에 대해 확신이 생기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상반기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명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건 해도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건과 수치,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모두 모여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리시는 결정들은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그러나 확신을 갖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믿으세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은 그 지혜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은퇴 후의 구체적인 계획, 건강관리 방법, 부부관계 개선 방향,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취미나 봉사활동 선택 등 중요한 결정들을 이 시기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정들이 2027년부터의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편해지고 돈의 흐름은 더 안정되며 2027년을 준비할 확실한 기준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1968년생 원숭이띠인 여러분의 2026년은 더 가기 위한 해가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해 구조를 완성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던 여러분이 이제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긴 여정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희망과 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그러나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